자, 와이어샤크에서 로컬 영역 연결로 패킷 캡처 시작해 주시고, 웹브라우저 같은 거 이용해서 뭐 네트워크 통신, 웹 통신 아무데나 한 군데 해보시면 패킷이 캡처가 될 텐데, TCP라고 필터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캡처가 쭉 되겠죠. 워낙 TCP 통신은 많이 되기 때문에 패킷이 잠깐만 캡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지시켜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TCP가 이게 워낙 패킷이 캡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쉽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와이어샤크의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무거나 캡처를 좀 하시고, 이 중에서 아무나 TCP 아무거나 하나 그냥 골라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follow라고 하는 메뉴에 TCP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TCP가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랬죠? 동기화하면서 그 하나의 동기화했던 내역을 걔만 따로 뽑아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요 새 창 뜨는 거는 무시하시고요. 그러면 이 맨 첫 번째 스크롤 제일 위로 올려서 맨 첫 번째 요 하나 둘 세 개, 요게 뭘까요? 그죠? TCP 3웨이 핸드쉐이크죠. 첫 번째 보면은 싱크만 되어 있죠. 100번 사용자가 뭐 12번 사용자한테 지금 보내죠. 두 번째 싱크랑 에크 세팅되어 있죠. 12번 사용자가 100번 사용자한테 답장 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에크 되어 있는 거 100번 사용자가 12번 사용자한테 다시 보낸 거죠. 요게 3웨이 핸드쉐이크예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필터가 잘 걸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얘도 이렇게 패킷 하나하나 보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애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몇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위쪽에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고받은 패킷들을 간략하게 보고서, 그래프처럼 보고서 작성해주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랑 통신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필터가 안 걸린 상태, 와이어샤크에서 패킷 캡처한 전부 다를 보여주는 거고, 이 왼쪽 아래에 리미트 디스플레이 필터 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아까 패킷 보는 곳에서 필터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애들만, 필터를 통해서 보이는 애들만 따로 뽑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어때요? 요거 제가 아까 수업할 때 했던 그림처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출발지 포트 9703번이 80번 포트를 가진 서버랑 통신을 한 건데, 얘가 지금 싱크 플래그 세팅해서 보냈고, 서버에서 답장이 왔을 때 싱크 에크 해서 답장 보내준 거고, 그 다음에 에크로 다시 클라이언트가 답장 보내준 거예요. 이때 여기 지금 뒤에 좀 잘렸는데 시퀀스 번호, 에크 번호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죠. 근데 보면은 지금 얘는 좀 잘렸는데 아마 얘가 0하고 0일 거예요. 시퀀스 번호가 얘가 0하고, 여기 시퀀스 번호 나와 있네. 시퀀스 번호 0, 에크 번호도 0이었을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하기 1 된 거고, 요렇게 되는 거고. 요거 아니다. 얘는 랜덤한 값이 됐을 거예요. 처음 시작이라 지금 0이라고 나오는 건데, 얘가 여기서는 지금 시퀀스 번호가 0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시퀀스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랜덤한 값 아무거나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이어샤크가 우리 보기 편하라고 이걸 좀 이렇게 상대적인 값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0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근데 얘를 요 밑에서 첫 번째 패킷을 봐서 시퀀스 번호를 클릭해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밑에 세팅된 거 보면은 16진수로 굉장히 복잡한 수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한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보기 편하게 와이어샤크가 이거를 계산을 0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안 수업 때 저거 세션 하이제킹 해볼 때는 이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불편해요. 0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게. 나중에 요거는 같이 해봅시다. 바꿨더니 시퀀스 넘버가 지금 현재 세팅된 값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저는 설정을 좀 바꿨더니 얘만 한번 봐볼게요. 요게 이렇게 안되나? 값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볼게요. 그냥 이게 첫 번째 싱크 해서 보낸 시퀀스 번호예요. 받는 쪽에서 에크 번호가 더하기 1 됐죠? 얘도 지금 처음 뭐 아무거나 세팅을 한 걸 거고 서버도 처음 보내기 시작한 거니까. 그 다음에 받는 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더하기 1이 됐죠. 여기 6, 4였는데 여기 6, 5 됐잖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두 번째 통신이니까 시퀀스 번호가 요거 받은 에크 번호 그대로죠. 4141 그대로 요렇게 통신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지나야 클라이언트와 서버 상태가 이스터블리시드 상태가 되는 거고 통신을 시작해서 이 다음부터 지금 뭔가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맨 처음에 100번이 서버 IP 주소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냈어요. 이랬을 때 3웨이 핸드쉐이크가 끝나고 100번이 다시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연결하고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하는 과정. 그래서 다시 얘도 시퀀스 번호랑 에크 번호를 한번 봐보면 이게 아까 3웨이 핸드쉐이크 끝났을 때 시퀀스 번호랑 에크 번호면 여기다. 요건 다음 값 예상해서 미리 계산해 준 거고 요게 시퀀스 번호, 에크 번호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다시 따로. 이 밑에 있는 패킷. 근데 이전에 보냈던 거랑 똑같죠. 똑같이 보내요.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는 여기에 설명이 안 나오니까 시퀀스 번호, 에크 번호가 따로 열어서 봤는데 똑같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받는 쪽에서도 또 이제 계산이 또 되는 거죠. 시퀀스 번호는 이 받은 에크 번호 요게 그대로 갈 거고 요게 이렇게 갈 거고 에크 번호는 받은 시퀀스 번호에다가 더하기 데이터 크기만큼 가는 거예요. 데이터 크기가 몇일까? 지금 이 방금 전에 보냈던 데이터가 966바이트래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TCP, IP 버전 4, 이더넷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빼기 20, 빼기 20, 빼기 14 해야 되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912인가? 912. 어?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시퀀스 번호에다가 더하기 지금 이 데이터가 912니까
2041로 끝났었는데 더하기 912 하면 2953이겠죠. 2953 되죠. 요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 딥하게 한 거야. 이거를 계산을 굳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한번 해봤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